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죠.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저희 사무실에 한두 번 방문하시면서 용돈 막 몇백만 원씩 주고 직원들 막 갑자기 전층에다 피자를 돌리고 막. 뭐 작년에 자기가 이제 뭐 지사업단지를 뭐 지었는데 그게 7,200억의 수익이 있어.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엔터하게 됐잖아. 저한테 1조 있다고 했거든요, 자기 집한테. 재력가 회장의 집안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술협회 이사장을 지낸 교수였고 많은 콜렉터 분들이 더 기대하고 계시니까 서사를 느끼고 가슴 울컥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작은아버지 역시 국내 굴지의 건설 시행사 대표였습니다. 성남 아세요? 그게 작은 아버지인데 꿈도 그 사람이 다래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회사입니다. 그런 그녀가 본격적으로 엔터업계에 진출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 챔비시 소속과 IMB의 진짜인 원호그램 대표 차가원입니다. 차 회장이 투자한 곳은 MC몽이 프로듀서로 있던 엔터 회사였습니다. 운이 좋게 차가원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 대해서 자금 투여가 시작됐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여가 됐어요. 너무 큰 회사가 되죠. 저는 꿈만 꾸는 것 같았어요. 이후 차가원 회장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그중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인기 아이돌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당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3년 만에 3개의 레이블을 거느린 엔터사의 수장이 된 차 회장. 씀씀이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야 촬영 멈춰. 혼자 갑자기 뛰어가요. MC몽하고. 그러면 또 이제 도착해서 야 매니저 다 올라와. 이러면서 막 샨, 에르, 크로마 막 우르르 쇼핑백 해서 그 자리에서 스타일리스트가 돼요. 갑자기. 내 새끼 입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뭐 건물진다 지킨다 이거는 차가운 약간 다음에 막 함께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래 무슨 한남동에 뭘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다 버리고 약간 에어빌리지처럼 BTM 빌리지 자기는 어디 살고 이무진 어디 살고 막 이수건 어디 살고 화성은 몇 층 주고 막 이런 게 진짜 많았었어요. 이혼자인 차가원 회장이 그런데 지난해 말 차 회장에 관한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수백억 원대 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고 보도했고요. 양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정자몽이네 불륜몽이네 별게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하십시오. 제발. 사태는 두 사람의 스캔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속 연예인들이 잇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유가 알려지면서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The company did not pay them any money, and they funded this entire concert themselves. And due to the agency not paying them, they decided to quit. 就好像我有听说是有工资没有结算，震惊。会社的老板拖欠工资，知道那个老板是谁？ 车家园。 그 저희 차 회장님 인터뷰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PD수첩은 아티스트 미정산 문제에 대해 차가원 회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차 회장은 현재 불거진 논란이 본인만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고를 막다가 일이 다 끝나, 맨날. 너무 지쳐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을 열면 많이 다쳐요. 아마 이 엔터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차 회장은 결국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K-팝은 어느새 전 세계 팬들을 기반으로 수조 원대의 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명 아이돌 그룹의 미정산 사태가 터졌습니다. 유명 아티스트들이 속해 있고 1조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회장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곳에서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44살의 젊은 사업가 차가원 회장. 인터뷰를 앞두고 그녀는 무척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이름이 언론에 나오는 게 어색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방송을 하는 연예인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엔터 업계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회장님께서. 저는 고급 빌라 시행을 주로 했고 건설도 같이 하고 있었고 그 외에 저희 그룹에서 이제 많은 뭐 프로젝트들도 했고. 차가원 씨의 본래 직함은 P그룹 회장. P그룹은 고급 빌라를 개발 분양하는 건설사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서울 한남동에 지은 고급 빌라의 경우 4층 펜트하우스가 200억 원의 매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건설업계에 있던 차 회장은 어떻게 엔터 사업에 뛰어든 걸까? 그렇게 거창한 계기는 사실은 없었어요. 네. 그냥 MC몽이라는 사람을 지인으로 알게 됐고 그 분이 이제 회사에 그 전 투자자가 빠지게 된다는 얘기를 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MC몽 때문에 엔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차가원 회장. 엔터의 특성을 몇 달 제가 보다 보니 IP를 일단 늘려야 되고 회사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단순히 이 지금 몇몇 있는 아티스트로 이 회사가 되게 빌드업 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거죠. 연예인의 상표권, IP의 가치에 주목한 차 회장. 사업적 가능성을 내다보고 세계적인 팬덤을 가진 아이돌 가수들을 우선 영입했다고 합니다. 차 회장의 회사는 단기간에 3개의 레이블을 거느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는 신생 엔터사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공연 기획사와 음반 유통사, 굿즈 업체들의 투자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그녀의 사업 파트너였던 MC몽이 돌연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로 저희가 25년 초부터 MC몽 성매매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MC몽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왔고 그 때문에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차 회장 측의 입장입니다. MC몽 씨는 오늘부터 BPM에 관련된 업무를 배제합니다. 거기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떠나요. 감두고. 그런데 반년 뒤 갑작스럽게 두 사람을 둘러싼 스캔들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사실 MC몽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게 되면서 작은 아버지로 계시던 차하고 결탁이 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렇게까지 될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 회장은 유명 시행사 대표인 작은아버지와 MC몽이 회사를 빼앗기 위해 허위 보도를 퍼뜨렸고 그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적자가 심해졌고 오너리스크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회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스캔들로 인한 오너 리스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그녀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차가원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시행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작은아버지는 MC몽이 보내온 문자 한 통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MC몽 자신이 차가원 회장과 교제했고 그녀가 자신의 도박 자금을 대줬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MC몽이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MC몽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예요? 둘이 사귀는 사이다. 회사 자기는 떠난다. 뺏겼다. 차가워냐.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언론에 퍼뜨릴 거다. 있는 게 공갈치러 온 거지 그럼. 협박하러. 네 조카가 나 죽이려고 하니 너 막으라고 공갈치러 온 거야. 차가원 회장이 MC몽에게 줬다는 선물 목록입니다. 거기엔 고가의 외제차들과 사치품들, 그중 50억 원 상당의 시계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거 뭐 깜짝 놀랐어. 좀 지나가나 다 이게 로얄 패밀리가 아니고서 엔터 사업 초기 자본금 10%를 투자했던 작은아버지는 그때부터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얘를 이제 뒷조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공격이 되겠더라고. 근데 나를 공격을 하게 된 거지. 결별 이후 차가원 회장은 MC몽을 상대로 약 120억 원의 지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작은아버지에게 100억 원에 달하는 MC몽의 도박 빚을 갚아줬다고 했습니다. 저기 도박을 빚을 질 때 가오니가 그렇게 꼭 사투리를 내는 거죠. 작은아버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차가원 회장이 MC몽에게 쓴 돈이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 회장은 이 막대한 돈이 다 어디에서 났을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사유로 21년도인가 22년도부터 계속 돈을 빌려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개인으로 했지 법인의 돈은 절대 아닙니다. 차 회장은 회사 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C몽은 이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을까? 수차례 시도 끝에 그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저 PD수첩 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할 얘기 없어요. 여보세요? 대표님, 잠시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시죠. 저 기자회견 열 거예요. MBC는 기억했어야 돼요. 제 친구의 빚을 갚아준 8천만 원이 이빨 뽑아준 명분이라고 첫 보도를 냈어요. 그때 이후에 저는 발치몽이 됐고요. 또 MBC는 저를 도박쟁이로 만들었어요. 당신을 두고 봐요. 다음 날 MC몽은 SNS 라이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PD 수첩은 악의적인 제보만 믿고 MC몽과 차가원의 회장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야? 회사 자금을 가지고 불법 도박을 해? 아니 그럼 그 자금 출처 계좌 다 까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 계좌도 다 까봐. 아니 무슨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MC몽의 도박 의혹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차가원 회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제보자. 그녀는 차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비서로 일한 지는 3년 일하고 퇴사를 했고 그냥 일반 데스크에서 보는 비서가 아니라 수행 비서처럼 이 업무를 했습니다. 잘못된 걸 아는 순간 그래서 퇴사를 했고 비서는 차가원 회장의 해외 출장을 수행하며 목격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제가 미국 출장을 2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MC몽 그다음에 메이크업 원장님 2분 또 헤어 하시는 분 한 분 있고 헤어 메이크업을 왜 데리고 갔어요? 매일 항상 한국에 있었을 때도 매일 아침마다 이제 메이크업 팀을 부르셔서 화장을 하셨고 LA 공항에 도착한 MC몽 일행은 카지노에서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을 갔었고 얼마 안 있다가 서 묵었었는데 또 그렇고 둘 다 빌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텔 안에 빌라가 있고 빌라 안에 또 방이 여러 개가 있고. 일행이 머문 곳은 카지노 측이 제공한 호화 빌라였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곳. 전용기부터 숙소까지 모두 무료였다고 합니다. 이를 전담하는 카지노 직원도 있었다는데요. 이런 고객님들이 오시면 케어하는 VIP들을 케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전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뭐 호텔 예약부터 카지노 게임할 때도 동행을 하고요. MC몽 일행의 의전을 맡은 사람은 카지노의 한국 담당 마케팅 부사장이었습니다. 비서는 당시 부사장과 일행들이 주고받은 단체 대화방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MC몽이 염색하기로 했는데 차관 대표님이 연락이 안 돼서 그 부사장님께 연락 한번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물어봤는데 메이크업 팀이 물어봤는데 부사장님이 지금 둘이 데이트 중이다. 다른 시간에 해라. 그럼 카지노까지 같이 들어가셨어요? 카지노에 같이 들어간 거는 그 머신 할 때 그때 한 번 같이 갔고 가시더라도 이제 VIP 룸으로 그녀는 라스베이거스 출장 때 두 사람의 갈등을 지켜봐야 했다고 말합니다. 주변에서는 뭐 친구들이나 해외 출장 가서 좋겠다 하지만 저는 너무 제일 힘들었어요. 해외 출장 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게 MC몽이랑 차관 회장님이랑 싸우세요. 그거는 돈 때문에 싸우는데 그 싸우시면 이제 굉장히 예민해져서 그게 다 고스란히 오는 거죠. 이게 한국에 돌아온 뒤 그녀는 차 회장의 지시로 카지노 부사장에게 외화를 송금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사장님께 송금한 거는 달러로 5만 달러고 그게 원화가 그때 당시 7,0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박 자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 회장의 비서는 수차례 수상한 돈 심부름을 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이런 플라스틱 백에다가 현금을 담아서 항상 주셨어요. 여기에다가요? 네. 이렇게 담으면은 한 얼마 정도가? 여기다 다 담으면은 4억 정도 담기는 것 같아요. 꽉 차서. 에코백에 담긴 수억 원은 항상 같은 사람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상가에 그 미스문이라는 여성분한테 또 현금을 전달드리러 그렇게 이동했었어요. 한참 후에야 이 돈이 미국으로 송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비서. 하루는 차관 대표님하고
미스문하고 통화 내용을 듣게 돼서 미스문이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오늘 뭐 얼마 미국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셨었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네, 여기 안쪽이었어요. 은행 뒤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네, 여기서 만났어요. 뒤에서 여기 에코백 해서 이렇게 전달 드렸어요. 아 정말 그 차에서 차로 네. 인사 그냥 하고. 네. 그리고 바로 헤어졌어요. 미스문은 차 회장의 미국 송금을 도와준 환치기업자라는데요. 미스문과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신데요? 그 차가운 대표님 직원 상가에서 전달 드렸었잖아요. 요즘도 차가운 대표님 연락하세요? 아니, 제가 연락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받기만 했거든요.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9억 원까지 미스문에게 전달된 현금은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MC몽의 도박과 불법 외환 거래 의혹. MC몽을 담당했던 카지노 부사장을 만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공항에는 카지노의 VIP 손님들을 위한 전용기들이 있었습니다. MC몽의 카지노 출입, 현지 택시기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MC몽 여기 맨날 호텔에 있었어요, 그게. 아 진짜요? 이게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현지 교민을 만나 MC몽이 제공받았다는 서비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거기는 100만 불 이상이 돼요. 100만 불 미만은 그냥 VIP. 개인 비행기 그게 한 번 타는데 꽤 비싸죠? 1시간 40분 날아가니까. 그거를 태워줘, 왜? 금딱지 선물해봐야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아요. 진짜 VVIP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이 있어요. 수영장 있고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흔들의자도 있고 그네도 있고 그런 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사가 붙어. 2박 3일 동안 개인 집사가 붙고. 교민들은 MC몽을 담당했다는 카지노 부사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팀에는 보통 큰 호텔들은 3명에서 4명이 직원이 있어요. 그중에 이란 친구가 이 직원들 중에서 탑이라는 거예요. 제일 경력이 오래되고 제일 능력이 좋고 수완이 좋고 하니까 MC몽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족비라니까. 전용기와 호화빌라 의전까지 받았던 카지노의 VVIP MC몽. PD수첩은 그를 가장 잘 안다는 부사장을 만나기 위해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MC몽이 게임을 했다는 곳은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카지노 한편에는 VIP 고객만을 위한 게임룸이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They have to give you a table in order for us to open the game for you to play. What is the limit to bet? On the reserve game, you have to have like it's between like half million or 1 million and up to have the gear in the back. Is this area that if you reserve you can get a private jet and the villas? Oh no, that depends how much you play and how long you play. It depends too. 평균 약 10억 원 정도의 예약금이 필요한 VVIP 전용룸. 하지만 국내에서 별도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외환은 $10,000에 불과합니다. MC몽은 어떻게 거액의 도박 자금을 조달한 걸까? 그 자리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MC몽이랑 얘랑 오래됐으니까 X비라. X비가 자기 허가 내에서 돈을 대출해준 거죠. 게임에. 사실 MC몽의 도박빚 내역을 차가원 회장에게 보낸 인물도, 비서가 달러를 송금했던 대상도
카지노 한국 담당 마케팅 부사장이었습니다. 카지노에서 이 부사장을 찾았습니다. I'm not sure if he's in. You might want to call her. They're the same team. 그를 현장에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Correct. Yes. 수소문 끝에 그가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을 나서던 그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에서 나오는 거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MC몽 도박 취재하고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저를 찾았는데요. 차가원 씨 통해서 MC몽 도박 자금 수급하신 거 맞나요? 선생님 그거 환치기 하는 방식으로 받으신 거 맞나요? 선생님. 외국한 거래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등록되지 않은 사설 환치기 업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환치기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한 거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환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그 금원을 만드는 그 경위가 불분명하다 또는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추단할 수도 있어요. PD수첩은 MC몽의 도박자금 수백억 원이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나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차 회장은 회사 돈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수백억 원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PD수첩은 그 자금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차가원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되게 많은 오해와 소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회사 자체 자금이 개인 자금으로 쓰였다거나 불미스러운 곳에 쓰인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죠. 회사 내부에서도 집안에서도 자산운용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하려고 엔터를 시작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뭘 얻고요 돈을 몇천 원씩 집어넣어요. 고급 빌라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 수천억 원을 엔터 사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차 회장. 그렇다면 그녀가 건설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일까? 그 아까 얘기한 처음 자라난 유엔빌리지에 그 집을 하나도 못 팔아서 나한테 그걸 60억, 100억에 사라고 나 꼬시다가 내가 안 샀거든. 그 50억도 안 하는 거거든. 거기서 한 채도 못 팔았어. 확인 결과 2022년 분양을 시작한 고급 빌라 1차는 4개 호실 모두 미분양 상태였습니다. 해당 호실들은 현재까지도 차 회장 부부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A호와 B호에는 소속 연예인들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등기부등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A호와 B호의 경우 각각 전세금이 105억, 160억 원이었고 거액의 대출이 실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등기부등본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봤어요. 만약에 이분들 채무자가 이렇게 이승기 씨나 백현 씨 같은 연예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 차 회장 부부 명의로 받은 대출 채권 최고액은 A호의 경우 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연예인 전세 대출로 바꾸며 대출 규모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곳도 서울의 금융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전남 완도에 위치한 수협.
전세 대출 규모가 커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주변 시장 보고 그리고 변백현 씨의 소득이 되는지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걸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이승기 씨가 PD수첩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에 전세 계약을 해라라고 권유를 할 당시에 얘기했던 전세 보증금의 액수보다 그 이후에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액수가 몇 배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쪽에서는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160억 원짜리다라고 설명을 했고. PD수첩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차 회장이 이와 관련해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티스트들의 한 달에 몇 억씩 되는 이자는 지금 3년 동안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이자를 대신 내주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매매 예약이 돼 있는 거야. 너네가 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아파트를 살려면 소득증명이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너네한테 다 넘길게요. 다 합의가 되는 거죠. 하지만 확인 결과 대출 이자는 차 회장 개인이 아닌 회사 돈으로 나가고 있었고 수개월 전부터는 이마저 연예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구조가 결코 낯설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전세 사기 그 사건에서도요. 그 사기꾼들이 되게 많이 썼던 수법이에요. 그게 이제 전세 가격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그 이제 전세를 놓고 이제 그 이자를 내주겠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그 이제 임대인이 내준다고 하면 자기는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보증도 해주고 뭐 대출 다 해주고 이자도 내주고 하면 임차인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그런 그 집에 들어갔다가 사기를 많이 당하셨죠. 해당 연예인이 이곳에 입주한 직후 서울 최고 전세가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연예인이 거기 들어가면 보도자를 뿌리면 이슈가 되고 금액대가 엄청 크고 연예인이 한남동 고급빌라에 들어갔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스포트라이트 좀 받고 그래서 100억, 130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억에 그 자기 명의로 대출만 일으켜주면 이자는 이제 차관원이 내니까 그런 식으로 매물 팔기냐 믿기로도 연예인들의 이름값은 홍보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차 회장은 집값이 실제로 올랐다고 말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200억 빵 때렸을 때 다 돌았다 그랬어요. 저희 돌았네 이랬어.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실제로 100억대부터 형성이 돼요. 전세가가. 전세가가? 전세가가. 그러니까 그 주변 시세를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왜 되게 조심스럽냐면 그러면 또 차가워 집값 올렸네. 지금 부동산 되게 예민한 시기인데. 그런데 차 회장이 연예인의 이름값을 활용한 것은 고급 빌라 사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엔터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차 회장이 거느린 엔터사 3곳의 공시된 회계 감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 회사들은 모두 소속 연예인들의 IP, 상표권을 내세워서 거액의 선수금을 유치했습니다. 한 해 들어온 선수금이 총 1,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제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이제 미래의 수익을 예상하면서 먼저 당겨받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K-팝이 너무나 대형화됐잖아요. 대형화된 만큼 그 아티스트의 이름값을 보고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만큼의 수익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입금, 선수금을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수금은 공연 기획사나 음반 유통사, 굿즈 업체 등이 소속 아티스트와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엔터사에 미리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모두 같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회사가 가진 IP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나 여러 가지 돈을 벌 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어떤 상대방이 이런 거액의 선수금을 줬겠죠. 그런데 기말에 현금은 남은 거는 5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사실 그 들어온 돈이 다 나갔다는 거죠. 한 엔터사에는 2024년 영업 활동으로 200억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남은 현금은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장기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을 당길 수 있는 데 같으면 돈이 남아 돌아야 돼요. 그죠? 돈이 흘러 넘쳐야죠. 장기 선수금이라고 하는 걸 뭐 몇백억씩 받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돈을 다 돌리고 회사는 이제 빈껍데기만 만들어 놓는. 차 회장의 엔터사에 200억 원 넘게 투자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공연과 제작을 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차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기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돈은 들어갔는데 그 사업을 실제로 했는데 안 된 거면 사기가 아니잖아요. 좀 했으니까. 근데 아예 하질 않았어요. 하지만 차 회장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때 당시로 굿즈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품이. 그래서 아티스트가 못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냥 다른 업체랑 다시 했죠. 차 회장은 해당 아티스트가 굿즈의 품질을 문제 삼아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그 선급금의 존재, 뭐 액수 이런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반대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더더욱 어불성설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체들 계약서를 저희가 열람하고 제공해 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회사 측에서는 일관되게 아티스트는 제3자다, 이 계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아티스트에게 이 계약을 열람시켜 줄 수도 없고 제공해 줄 수도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차 회장은 합의를 제안하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돈 넣었지? 돈 줘라. 돈을 준대요. 그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계약 해지하고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언제 줄까지 말해주세요. 말 안 해줘요. 그렇다면 거액의 선수금은 어디에 쓰였을까? 차 회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모두 다 제작비에 쓰여졌고, 근데 제가 넣어준 선급금 같은 건 아티스트 계약금으로 들어간 금액들이 많고, 또 플러스 제작비가 부족하면 또 제 개인 선급을 넣어줬죠, 회사에. 선수금을 모두 제작비에 썼다는 차 회장. 제작비 사용 내역을 요청했지만 차 회장은 끝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은 아티스트 정산금부터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해외 공연을 많이 한 샤이니 태민. 저희가 일본 투어도 했고 월드 투어도 했고 투어는 했는데 이제 그 투어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뭐 돈도 못 받고 저희 뭐 중간에 행사 갔다 온 것도 그거 개런티 받는데 그거 다 돈을 못 받았고. 태민은 회사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는 이무진 역시
거액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아무튼 정산 다 때렸을 때 이무진한테 지금 최종적으로 20억 좀 플러스 될 거예요. 문제는 이거에 대한 추징 신고를 이무진 포함한 모든 아티스트를 다 때려놔가지고 정산금에 대한.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지금 다 세금 내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이무진도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백현은 정산금은 물론 전속 계약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승기 역시 방송 출연료를 비롯해 수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액의 선수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차 회장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PD수첩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제보 메일. 그 안에 의혹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엔터사의 회계 자료였습니다.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상세히 기록된 정산일보. 여기엔 선수금의 행방도 들어있었습니다. 공연기획사로부터 입금된 50억 원, 음반 유통업체로부터 입금된 50억 원이 모두 차 회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선수금들 역시 입금 직후 바로 차 회장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고 미리 준 선급금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들어온 날 또는 이일 날 차가운 개인 통장으로 지금까지 본 거는 다 빠져나가는 모양이죠. 이게 이런 자금 흐름은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죠. 회사가 존속하기는 아주 힘든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 회장은 이 회사에서 2024년 총 43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240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다시 회사에 넣었습니다. 왜일까? 그러니까 투자로 500억 받고 100억만 제작비로 쓴 다음에 나머지 400억이 남잖아요. 이 400억은 다른 회사로 또 보냅니다. 마치 자기가 돈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이 돌려막는 거래를 계속하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돈을 넣은 것처럼 보여지는, 임직원한테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MC몽 역시 차 회장이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차가원은 진짜 돈 많이 썼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돈 투여된 금액만 1,550억. 나는 걔도 불쌍해 사실. 그렇다면 차 회장이 가져간 수백억 원은 어디로 흘러간 걸까? 차 회장은 MC몽과 공동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강남의 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166억 원.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강남의 한 백화점 VVIP 고객이었던 차 회장. 관계자들은 그녀가 고가의 명품을 거리낌 없이 구매했다고 말합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미납된 카드 대금만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한 10개 넘게 엄청 많으실 거예요, 집에. 매일 가방이 다르셨어요. 진짜 통 크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에르메스 선물을 해줘요. 그리고 술 호텔에도 모든 레스토랑에 룸에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아이가 승마하니까 승마 대회를 개최를 해버려요. 이게 백현이가 나한테 했던 말 있어. 이 누나는 왜 가격표를 안 보고 그러는 사람. PD수첩의 취재 결과 회사에 들어온 수백억 원의 선수금들이 차가원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다 공연과 음반 제작에 쓰였다는 차 회장의 답변과는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아티스트와 투자업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특히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해 그룹 더보이즈의 자체 콘텐츠를 제작했던 한 촬영 감독. 계약에 따라 촬영을 마쳤지만 약속된 제작비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3,400만 원 정도 못 받았네요. 3,400만 원. 네. 저희 집에 애도 있는데 애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집에 이제 꾸준히 들어가는 뭐 공과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사무실 비용, 그리고 직원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큰 돈들이 안 들어오면 와버리면은 사실적으로는 거의 다 빚이죠. 최근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촬영 장비들까지 처분했다고 합니다. 장비 지금 엄청 빠져 있는 거거든요. 장비들이. 장비도 팔고, 회사차 지금 하나가 있는데, 장비차가 있는데 그것도 압류가 돼 있는 거예요. 뮤직비디오 제작업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50-60명이 다 미지급 그 하나의 프로젝트로 전체가 지금 저희가 못 받은 미지급이 한 6,800만 원 정도에서 엔터사 담당자와는 연락도 끊긴 상태.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냥 과연 우리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멀쩡히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스태프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노동청도 가면은 이 팀 너무 많이 신고들어와서 기다려달라고, 선수에서 나갈 거라고 뭐했으니, 그래서 접수만 해놓으래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녁에는 출석 부르겠다고. 음반 제작에 참여한 인쇄업체들 역시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백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몇 달째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피해는 자영업자와 현장 스태프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작은 금액 정도의 미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정말 대규모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협력업체에 돈을 못 주는 경우는 제가 그래도 18년 정도 그 기자 생활을 했는데 처음 보는 일이고. 이 정도면 거의 시작이에요. 이건 정말 전무후무 아닌 문제죠. 전무후무. 가수들의 무대 의상을 주로 취급하는 세탁소. 이곳 역시 1,000만 원 넘게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지금 준다 못 준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 준다 이거를 얘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줄지 안 줄지를 얘기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진짜로 화나는 건 그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사람들인데 우리가 불우이웃을 도왔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받지. 이거는 우리가 일해주고 바보 등된 거밖에 안 되잖아요. 더보이즈 삼촌들은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가씨들은 일주일에 2번씩 왔고요. 배드빌런은 네. 다 합치면 한 1,000만 원 넘죠. 정말요? 왜 문제 제기를 못하냐면은 이 아티스트의 피해가 가면 IP의 가치에 손상이 오니까, 혹은 활동을 중단하면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 호소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생계형 거래처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규모 미지급 사태에 대해 차 회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이런 미지건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이 회장님 입장에서 뭐라고 보세요? 이 업체들이 또 아티스트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왜 저와 회사를 분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인은 법인이고 난 나지. 원래 그 전에 다른 대표님 계셨고. 네. 그 대표님한테는 왜 가만히 있었냐 그거예요. 너무 포커스가 전 거죠. 그 사이 차 회장은 강남의 건물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서둘러 매각했습니다. 차 회장 측은 투자 유치 관련 보도 자료도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차과원 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 하지만 별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차 회장 자택의 경호를 맡았던 한 업체. 받지 못한 대금만 8,700만 원. 업체 대표는 왜 수사가 이토록 더딘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도 안 줄 수가 있구나. 안 줘도 버티는구나. 하루도 편하게 못 살아야 되고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본인도 되게 불편해야 되는 그런 법적 조치나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이렇게 되게 많은데 왜 이 사람을 가만 냅두지? K-팝 산업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일부 오너 중심의 엔터 회사에서는 이런 사태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개인 돈과 회사 돈의 구분 없이 차 회장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동안 그 피해는 아티스트와 스태프, 협력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커지고 진실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이 또 다른 피해를 막고 K-팝 산업 전반의 투명한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할 겁니다.